안녕하세요 형님들, 스마토토입니다. 자, 오늘 NBA 분석 준비해왔고 WBC도 4경기 다 한 조합씩 가져갈 수 있도록 분석 준비해왔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경기 샬럿 대 마이애미. 샬럿은 6연승 중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죠. 직전 경기에는 보스턴 상대로도 대승을 이뤄낼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마이애미 히트도 3연승 중이죠. 물론 브루클린 3연승 중 2승은 브루클린으로 조금 당연히 이겨야 될 상대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대승이었다는 점은 긍정적이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최근 전적들 보면 마이애미가 좋은 모습을 더 보여주고 있지만 맞대결 전적을 보면 그때보다는 지금 샬럿이 분위기도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핵심 멤버들 자체도 기용도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샬럿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마이애미는 지금 원정이라는 약점을 가지고도 있고 백투백 이슈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파웰도 계속해서 결장 예정이라는 점에선 충분히 샬럿이 훨씬 더 수비적인 모습, 공격적인 모습에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이 경기는 샬럿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샬럿은 샬럿 마헨을 맨으로 가면서 서브로 오버도 괜찮은 선택일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 마이애미가 이기려면 템포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샬럿도 화력에 밀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샬럿 승이랑 마인은 아주 좋아 보이지 않을까. 다음 경기 보스턴 대 댈러스. 보스턴은 직전 경기 샬럿에게 대패를 하였죠. 과연 이번 경기는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반면 댈러스는 5연패 중입니다. 과연 원정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가 관점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스턴은 오늘 테이텀이 복귀 예정이죠. K천이긴 한데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기사가 계속해서 뜨고 있는 지금 보스턴의 테이텀이죠. 저는 이번 경기 테이텀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14.5 정도라도 충분히 마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직전 그 다음에 보스턴이 직전 댈러스전이었죠. 저번에 그 경기에도 조금 대패를 했었는데 그 다음 경기 브루클린전에서 학살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그런 똑같은 양상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 댈러스도 지금 백투백 이슈가 걸려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여파가 충분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연패 중이죠. 이블로 탱킹팀입니다. 이 팀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원정이랑 약점, 백투백 이슈, 그 다음에 돌발 결장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오늘 플래그가 복귀전을 치렀었죠. 전 내일 경기 플래그가 안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나올 확률이 작겠죠. 전 이번 경기는 14.5라 하더라도 보스턴 승, 마인 승, 다음 댈러스는 빠른 템포의 공격을 하고 보스턴도 오랜만에 화끈한 공격 농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격 농구가 그냥 화끈한 3점 효율이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이게 진짜 막 달리면서 그런 농구는 보스턴이 안 하고요. 그냥 화끈한 3점 농구를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휴스턴 대 포틀랜드. 휴스턴은 직전 경기 연장전 끝에 골스에게 패배를 하고 왔죠. 과연 홈 2점을 가지고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포틀랜드는 직전 경기 멤피스에게 승리로 연패를 탈출하였죠.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둬 연승을 달릴까가 좀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휴스턴은 홈 2점을 가지고 경기를 치릅니다. 백투백 이슈가 있죠. 그 다음 연장전까지 갔기 때문에 충분히 여파가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스미스가 K천이고 데이트, 벤블리지 여전히 결장 예정이고요. 포틀랜드는 오늘 머리가 K천, 아브디아가 날 확률이 작습니다. 그다음 샤프는 여전히 결장 예정이고요. 저는 이번 경기는 그래도 연장전이나 백투백 갔다 하더라도 휴스턴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6.5의 기준점은 너무 크지 않나. 맞대결을 보면 포틀랜드가 승리를 역배를 거뒀던 적도 있는데 굳이 이거를 6.5 정도는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 이 경기는 포틀랜드 프렌, 그 다음 오바 쪽도 괜찮아 보이지 않을까. 휴스턴은 수비의 팀입니다. 백투백 그 다음 연장전까지 갔다면 수비가 조금 헐거워지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포틀랜드는 3점, 그 다음 업템포 농구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빠른 템포의 공격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휴스턴이 포틀랜드한테 워낙 약했던 것도 꼽아보겠죠. 다음 경기 덴버 대 뉴욕 닉스. 덴버는 직전 경기 승리로 2연승 중이죠. 레이커스에게 승리 거뒀죠. 반면 뉴욕 닉스는 직전 경기 패배로 연승이 끊겼습니다.
이 경기에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덴버는 홈이점을 가지죠. 하지만 백투백이라는 점은 조금 마이너스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고든, 존슨, 존스, 왓슨이 계속해서 결장 예정입니다. 뉴욕 닉스는 하트가 케이찬이고 맥브라이드가 결장 예정이죠. 전 덴버가 백투백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덴버가 워낙 백투백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 쪽으로는 일단 뉴욕 닉스 플랜을 보지만 저는 가진 않을 것 같고요. 덴버가 백투백이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 뉴욕 닉스의 하트가 케이찬이라는 점은 충분히 여파가 크지 않을까. 전 하트가 안 나온다면 뉴욕 닉스에게는 좀 많이 피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트가 워낙 뉴욕 닉스의 핵심 선수죠. 저는 솔직히 타운스, 아누노비 안 나오는 것보다 하트가 안 나오는 게 더 크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뉴욕 닉스 역배승 플랜을 보지만 절대 손 안 댈 것 같고요. 230.5라면 오바. 덴버의 헐거운 수비 때문에 오바는 보기만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피닉스 대 뉴올리언스. 피닉스는 직전 경기 시카고에게 패배를 하였죠. 과연 이번 경기에는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가 주목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반면 뉴올리언스는 직전 경기 세크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왔죠. 전 이번 경기에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일단 피닉스가 홈이란 점, 그 다음 백투백 이슈가 있다는 점에서 조금 마이너스 요소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 부커가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백투백 이슈에서 조금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브룩스, 구딘, 마크 윌리엄스까지 계속해서 결장 예정이죠. 마크 윌리엄스가 없을 때 조금 페인트전이 계속해서 좀 헐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카고전도 그렇고 저는 피닉스가 조금은 못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 같아요. 마크 윌리엄스 없을 때까지. 반면 뉴올리언스는 원형이나 약점을 가지고 경기를 치르고 머리가 계속해서 결정 예정이죠. 그 다음에 오늘 머피랑 자이언이 계속해서 캐스천이었다는 점에서 나왔긴 했지만 나와서 오늘 안 날 확률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빠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갑작스러운 백투백 결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팀 다. 전 이 경기는 그렇게 하더라도 픽스에 제가 오늘 경기 봤거든요. 오늘 걸었기 때문에 픽스 조금 페인트 존에 털리는 걸 보면 뉴올리언스가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전 뉴올리언스 역배승까지 봅니다. 역배승이 아니라 역배승입니다. 역배승의 프랭까지 보면서 226.5 오바 보겠습니다. 두 팀 다 뉴올리언스 때문에 좀 템포를 올리지 않을까. 전 오바 보기만 하겠습니다. 저 경기는. 다음 경기 샌안토니오 대 클리퍼스. 샌안토니오는 2연승 중이죠. 직전 경기 디트로이트에게 승리를 거두고 왔죠. 과연 이번 경기 홈이점을 가지고 백투백 이슈를 극복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반면 클리퍼스는 3연승으로 분위기가 좋죠. 과연 이번 원정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샌안토니오는 백투백이긴 하지만 백투백 성적이 좋습니다. 애들이 아마 9승 3패 정도 돼요. 좋은데 반면 클리퍼스는 지금 메서린이죠. 메서린이 벤치 구원에서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템포도 지금 클리퍼스가 빠르기도 하고 전 이번 경기는 샌안토니오의 직전 경기 왼반의 활약을 보면서 이거는 뭘 해도 샌안토니오가 맞다. 오늘 경기 클리퍼스랑 샌안토니오 경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는 클리퍼스가 샌안토니오 왼반 야구의 높이에 조금 입을 벌리면서 중간에 좀 당황하지 않을까 싶고요. 공수 양면에서 샌안토니오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일단 벤치 자원에서도 오늘 갈란드, 콜린스 둘 다 결정 예정이란 점은 샌안토니오한테 조금 뼈아프지 않을까. 전 이번 경기는 샌안토니오 승 7.5면 마인 승까지 보며 225.5의 오바도 함께 보겠습니다. 마인이랑 오바는 메인급이지 않을까 둘 다. 다음 경기 레이커스 대 인디애나. 레이커스는 직전 경기 패배로 연승이 끊겼죠. 과연 이번 경기는 승리를 거둬 연패까진 하지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반면 인디애나는 7연패 중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아요. 과연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전 레이커스가 백투백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홈에서 인디애나 정도는 탱킹하고 있기 때문에 승리를 거둘 것 같고 에이튼, 제임스와 케이천이라는 점은 안 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두 명 다 나와서 경기를 치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디애나는 알아서 져줄 테니까. 반면 인디애나는 네마드, 네스미스, 시아카미, 프로버블로 나올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비빌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결국 승리는 레이커스가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번 경기는 레이커스 많이 승을 보겠지만 가진 않을 것 같고, 이 경기를 차라리 갈 거면 오바가 제일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인디애나의 수비가 헐겁고 레이커스도 어느 정도 백투백이다 보니 수비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자, WBC 들어가겠습니다. 파나마 대 쿠바. 파나마는 앨런이 선발로 나오죠. 클리브랜드의 그 선수입니다. 과연 쿠바의 타선을 침묵시킬 수 있을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반면 쿠바는 모이넬로가 선발로 나오죠. 과연 파나마의 타선을 침묵시킬 수 있을 것인지가 떠날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앨런은 포심, 패스볼, 스위퍼, 체인지업, 싱커, 커터를 주로 사용하는 그런 선발 투수인데요. 체인지업을 결정구로 사용합니다. 반면 쿠바의 모이넬로는 포심, 패스볼, 커브, 슬라이더, 커터, 체인지업을 주로 사용하는 모이넬로죠. 전 이번 경기는 선발에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파나마의 그 불펜 자원들이 쿠바보다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저는 이게 역배받을 이유는 절대 없다고 생각이 되고 1.5절 프렌 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 보이지 않을까, 파나마 쪽. 그 다음에 만약에 언어발을 건들고 싶다 하시면 언더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지금 파나마랑 쿠바의 타격을 보면 좀 힘든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만약에 타격을 본다면 좀 파나마 쪽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쿠바보다, 그래서 파나마 프렌을 저는 조합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레라, 카바에로, 히메네즈, 소사 등 파나마에 뛰는 선수들은 워낙 이름값 있는 선수도 있거든요. 저번에 뛰었던 MLB에서 저번에 뛰었던 사람들도 있고, 전 이번 경기는 프렌이 가장 좋아 보일 것 같고, 그 다음에 8.5의 언더를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바보다. 모이넬로가 결국 많이 막아줘야 돼요. 쿠바가 승리하려면.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저렇게 갖고, 다음 경기 베네수엘라 대 네덜란드. 베네수엘라는 수아레즈가 선발로 나오죠. 과연 네덜란드의 타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반면 네덜란드는 직전 경기 패배로 역시 연승에 실패하였죠. 과연 원정에서 이거는 제가 설정을 하지 않아가지고 일단 패스하고, 내용은 네덜란드 거는 네덜란드는 지금 타격은 좋습니다. 타격은 좋아요. 근데 선발 자원이 지금 켈리가 나오는데, 이 선수가 멕시코 리그에서 뛰거든요. 이 선수는 빠른 구속보다는 안정적인 제구력을 조금 우선시하는 선수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그 수아레즈보다는 조금 하이 호환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수아레즈가 좀 압도적인 체인지업으로 상대를 많이 속아내죠. 그 다음에 땅볼 유도를 잘합니다. 수아레즈가. 그 다음 커브, 싱커로 땅볼 유도를 잘하고, 그 다음에 체인지업, 커브, 커터, 이렇게 다양한 구종을 쓰죠. 전 수아레즈가 선발 싸움에서는 충분히 승리 거둘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타격에서 조금 크죠. 베네수엘라는 아쿠냐 주니어, 그 다음에 아라에즈, 히메네즈 등의 압도적인 타자들이 출격 예정이고, 그 다음에 불펜에서도 히메네즈, 몬테로, 로드리게스 등 좋은 불펜 투수들이, 2다운 선발 투수들이 또 대기 예정입니다. 아주 좋아요, 베네수엘라. 반면 네덜란드도 타격을 본다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직전 국가대표 평가전을 보면 템파베이, 그다음 볼티모어 상대로도 8점 이상, 그 다음에 10점이 넘는 득점 등 타격에서 훌륭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는 베네수엘라가 좀 핸디를 3.5 정도 받았어요. 저는 이걸 보고 나서 3.5 갈 바에는 9.5의 오버가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결국 베네수엘라가 이기려면 타격에서 좀 터져줘야 되거든요. 그럼 네덜란드도 어느 정도 반격을 한다면 굳이 내가 핸디를 갈 바에는 오버가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전 이번 경기 메인으로 9.5의 오버를 갖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마인이 그나마 낫지 않을까.
언더는 절대 못 봅니다. 이 경기. 다음 경기 도미니카 공화국 대 니카라과. 도미니카는 1선발 산체스가 나오죠. 과연 니카라과의 타선을 조금 봉쇄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반면 니카라과는 메그라노가 나오는데 이 선수가 과연 도미니카의 타격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인지가 궁금증이 듭니다. 저는 선발 투수 산체스부터가 충분히 니카라과의 그 타격을 압도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타격에서는 후안 소토, 마차도, 로드리게스, 테우스카 등 아주 좋은 선수들이 많죠. 저는 도미니카가 학살한다 보겠습니다. 왜 4.5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조건 마헨 메인으로 서브로 오바가 가장 좋지 않을까. 자, 마지막 경기 브라질 대 미국. 브라질은 평가전에서도 텍사스 애슬레틱에게 발렸죠. 과연 미국에게나 비빌 수가 있을까가 솔직히 제일 궁금합니다. 미국에게 절대 못 비빌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텍사스 애슬레틱스도 절대 1군이 나온 게 아닙니다. 트리플 A, 막 더블 A 막 그런 애들 섞였겠죠. 트리플 A 애들. 그런데도 10점 차. 막 그렇게 발렸으니 저는 미국의 하위 호환인 걔들한테 졌기 때문에 전 미국이 압도적으로 좋아 보이고요. 선발 투수 다카하시 저 친구도 미국의 타선을 절대 못 막는다 보겠습니다. 미국의 선발 투수는 로건 웹인데 샌프란시스코의 그 선수죠. 1선발 참 잘합니다. 전 로건 웹 말고도 아주 좋은 투수들이 대기 예정이니까 저는 브라질이 1점? 2점이라도 할 수 있을까가 궁금하고요. 저는 미국의 타격, 저지, 하퍼, 슈아버, 랄리 등 계속해서 그냥 제가 봤을 때 이번 경기는 홈런 한 6방 나옵니다. 전 그렇게 보고 이번 경기는 9.5라 하더라도 미국 승, 미국 마헨 메인으로 보고 서브로 오바 보겠습니다. 자, 형님들, 오늘은 샬럿 5.5 마헨, 그다음 샌안토니오 225.5 오바 이렇게 한 조합, 보스턴 14.5 마헨, 샌안토니오 7.5 마인 이렇게 한 조합 갔고요. 그 다음 WBC 조합은 도미니카 공화국 4.5 마인, 미국 9.5 마인, 그 다음에 파나마 1.5 프렌, 베네수엘라 9.5 오바 이렇게 갔습니다. 같이 가실 분들 계시면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시청이 끝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건승입니다.